이 수술하지 않고도 암을 낳을 수 있는 세상이 되리라고 봐요. 그런데 암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감정은 무엇인가요? 우울감이 더 위험하죠. 사실 분노를 잘 터뜨리는 사람은 암 잘 안 걸립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암에 잘 걸리는 것은 내가 스트레스가 쌓여서 스트레스가 내가 면역을 떨쳐서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못 잡았을 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은 내 스트레스를 발산시켜버린 거예요. 그래서 사실 보면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성격적으로 암에 잘 안 걸리게끔 돼 있어요. 소심한 사람, 그 다음에 속으로 갈무리하는 사람, 참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이 암은 잘 걸려요. 분노하는 사람이 암을 잘 안 걸리고 갈무리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많아요.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암에 잘 걸리죠.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저는 그래요. 악을 한번 산속에 가서 악을 한번 쓰라는 거예요. 한번 써보세요. 우리 환자분들 악을 한번 쓰면은요 스트레스 확 빠져나가요. 운동 같은 하러 산속에 많이 가시잖아요. 그러면 가서 우리가 산속에 가면은 사람들이 야호하고 외치잖아요. 그거 하고 나면 엄청 기분이 좋잖아요. 그럼 우리 환자분들이 가서 이 암에 걸린 분들 야호 소리 잘 못 내요. 왜냐하면 이걸 바깥으로 끄집어낼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정말 가서 용기를 내서 한번 악을 한번 쓰던가 야호라도 한번 외쳐보세요. 남들이 있든 말든 의식하지 말고 막 남들이 없는 데 가서 찾아서 하려는 것은 오히려 효과가 더 적어요. 남들이 있는 데서는 더 안 나오잖아요. 안 나오는 상황에서 악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더 저 깊은 데 있는 것까지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한번 악을 한번 써보세요. 그러면 스트레스 확 풀리고 그 어떤 약보다도 암 치료 약으로는 최고입니다. 암 환자들 불안감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? 치료는 잘 낫지 않을 거다.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뭐냐면 앞으로 내 치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좀 뭔가가 긍정적이지 못하다.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는 뭐냐면 항상 최신 치료에 대해서 뭐가 나온다를 이야기를 해줘요.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왜 이 사람들이 불안하겠어요? 치료법이 없다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거든요.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치료법들이 안 나왔다 그 말이에요. 근데 앞으로도 치료가 없다? 그리 되면은 낙담을 하는 거죠. 안 좋아지죠. 근데 요즘에 워낙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요. 그래서 환자분들이 긍정적으로 가려면 바로 그거예요. 앞으로 내가 어떤 치료법들이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요. 그걸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상담을 할 때 그걸 많이 해요. 뭐 카티 이야기도 했다가 뭐 ADC 이야기도 했다가 앞으로 뭐 첨단의 뭐 PDT라는 이런 치료법들,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어요. 그 다음에 항암도 표적 치료제도 앞으로 다양하게 나와요. 그래서 사실 암이라는 병이 유전자 변이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. 유전자가 고장이 나서 온 거예요. 그러면 고장난 유전자를 고치면 돼요. 심지어는 요즘에는 그것까지 나오고 있잖아요.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. 그러면 수술할 필요도 없죠. 항암할 필요도 없죠. 그 다음에 방사선을 할 필요도 없어요. 암세포를 정상세포로. 아마 미래는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. 그래서 요즘에 그 유전자를 갖다가 줄기세포 쪽으로 바꿨다가 줄기세포를 다시 정상세포로 바꾸기도 하고 이런 연구들을 하고 발표하기도 하잖아요. 예전에 우리 황우석 박사가 개를 복제하듯이 요즘에는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줄기세포 쪽으로 갔다가 이 세포를 다시 정상세포로 가는 거예요. 그러면 암세포가 줄기세포로 갔다가 줄기세포에서 암세포가 이제 정상세포로 분화시켜버리면 되거든요.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걸로 보고 앞으로는 정말 먼 미래가 되겠지만 이 수술하지 않고도 암을 낳을 수 있는 세상이 되리라고 봐요. 그런데 그 안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수많은 좋은 치료법들이 막 나와요. 그래서 우리 환자들 제가 그러죠. 앞으로 당신이 더 좋은 치료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당신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. 근데 그때까지 악착같이 버텨라. 근데 버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다. 그 자신감만 가지면은 좋아질 거고 그 당신들한테 그 자신감은 앞으로 이런 치료법들이 있다는 게 당신의 자신감이다.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환자들한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요. 그 사람의 치료로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치료가 뭐가 있는가.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런 치료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. 암 환자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나요?
환자들한테 절대 해서는 이제 뭐 안 되는 말 중에 보면 너무 극단적인 말은 아닌 것 같아요. 극단적이라는 것은 당신 이러다가 죽을 거야, 이런 말. 또 하나 조심해야 될 말은 이거 무조건 좋아질 거야. 저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.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환자가 자기가 열심히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안 해버릴 수도 있어요. 특히 저는 이게 우리 의사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 뭐냐면요. 우리 암을 뭐 1기, 2기 특히 이런 케이스 때 많이 그래요. 1기, 2기 때 수술하고 항암, 방사선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의사분들이 이제 다 좋아졌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우리 의사 선생님이 좋아졌습니다 의도와 환자가 받아들이는 좋아졌습니다 의도가 달라. 여기에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. 왜냐하면 의사는 이제 암이 이제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에서 이제 안 보이면 관해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. 관해. 자, 안 보입니다. 이 말인데 환자는 뭐예요? 좋아졌습니다로 봐요. 그래서 완치됐습니다. 이렇게 봐요. 그래서 내 주치의가 나한테 완치됐다 했어. 근데 뭐 1년도 안 됐는데 완치 판정 받았다고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이분들은 그런 상태거든. 그리 되면 완치 판정을 받았으니까 내가 뭐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어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근데 나중에 뭐 몇 년 후에 재발 전이가 되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. 나한테 완치됐다 해놓고 이게 뭐야?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럼 그때 가면은 뭐 후회야 뭐 소용이 없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완치됐다, 좋아졌단 말을 우리 암 환자들한테 쓸 때는 뭔가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돼서 저는 관해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. 관해란 말은 뭐예요? 안 보인다 그 말이거든요. 그렇지만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암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환자들한테 관해라는 말을 써주고 암이란 것은 재발 전이가 무서운 겁니다. 그래서 이 관해는 보이는 게 CT나 MRI라든지 이렇게 초음파라든지 검사상에 안 보인다 그 말이지. 있을 수 있습니다. 이것을 예방하는 치료가 암 치료입니다. 이것을 꼭 인식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이런 경우 있어요.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사기예요. 사기인데 뭐 치료법 없습니다. 그냥 집에 가서 잘 먹고 쉬세요. 이거는 이 환자한테 모든 것을 꺾어버린 거예요. 모든 것을. 진짜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. 그래서 설령 우리가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도 우리가 사기라 해서 치료율이 0%가 아니거든요. 치료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있거든요. 이런 부분들의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가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없습니다.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우리 환자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가족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되고 저희 같은 의사들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